식당이요? 그거 요즘 아무나 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66살 정옥순입니다. 남편 박창기 씨와 둘이서 국밥집을 꾸려온 지도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에선 국물 냄새가 쉽게 빠지질 않지만 그래도 이 식당은 우리 부부의 인생이 담긴 참 소중한 곳입니다. 평생 손님들 입에 맛있는 밥 들어가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건 없지만 정직하게 벌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며 사는 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저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던 사람 바로 우리 딸 지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반죽하고 국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엄마 손은 금손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집도 분명 따뜻한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제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져 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상견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게 되었죠. 식당을 처음 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9년 11월 남편과 둘이서 조그만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땐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가스불 하나, 중고 냄비 몇 개, 그리고 우리가 손수 만든 메뉴판이 전부였습니다. 장사는 쉽지 않았지만 손님이 한 분, 두 분 늘어가던 그 시절이 저한텐 참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고기를 떼오고 저는 곰국을 푹 고아 국밥을 내놓았어요. 겨울이면 연탄난로에 감자도 구워 나눠 드리고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딸 지윤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흙탕물에서 뒹굴어도 우리 딸은 깨끗한 길만 걷게 하자. 학원비 마련하려고 반찬을 줄이고 교복값이 모자라면 밤늦게까지 포장 일을 나갔습니다. 지윤이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있는 힘껏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모든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수줍게 내민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아빠. 저 엄마가 하는 국밥집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그날 저는 식당에 돌아와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애가 다 컸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윤이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밥집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어머, 그 집 딸 참 잘 키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자랑스럽던지요. 제가 해낸 것 같았고 남편도 조용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린 이제 소원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윤이가 소개해준 남자친구 준혁 씨는 반듯하고 교양도 있어 보였지만 한편으론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본부장 아들이고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집안 자체가 규모가 다르다더군요. 처음엔 그저 저희 부부가 괜한 위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애가 잘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뭘 그리 따져. 남편도 담담하게 말했죠. 사돈 될 사람이 누군들 어떠냐. 우리 지윤이 믿자. 그러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마음 한쪽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레 옷을 골랐고 손톱에 박힌 국물 자국까지 닦아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식당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초라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상견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비 사돈의 눈빛 속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부부를 향한 은근한 깔봄, 그리고 무시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요.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감고 옷을 골랐습니다. 장사할 때 입던 앞치마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죠. 평소엔 신경 안 쓰던 손톱까지 다듬고 주방에서 밴 냄새가 벨까봐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남편도 면도까지 말끔히 하고 셔츠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식당 문은 하루 닫았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사돈댁으로서 떳떳하고 싶었거든요. 딸 지윤이가 예약한 강남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땐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괜한 위축이 아니라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일지 자꾸만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저는 준혁이 어머니고요. 여긴 아버지세요. 한껏 꾸민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나긋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옆엔 말없이 서 있는 중년 남성이 고개만 끄덕였고요. 자리 안내를 받은 뒤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식당 같은 데 하시기도 하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건넨 첫 마디는 웃으며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끝은 쌓였습니다. 식당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답했죠. 네, 저희 둘이 시장 근처에서 국밥집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30년 넘게요. 어머, 국밥이요? 그 여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전통 있는 음식도 드시는 분이 있긴 하네요. 저희 입맛이 까다로워서 국밥 같은 건 좀.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무릎 위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지만 저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국밥이라. 예비 시아버지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힘든 일 하셨겠네요. 아, 요즘은 식당도 창업이 참 쉬워졌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하잖아요.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끝마다 식당이라는 단어에 담긴 얕은 시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장사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준혁이조차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지윤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휴, 그럼요. 저희도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사람 사는 데는 급이 좀 맞아야 하거든요. 급요? 제가 되묻자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상엔 다들 수준 맞추고 결혼하잖아요. 우리 준혁이야 뭐 외국에서 유학도 했고. 순간 식은땀이 등에 맺혔습니다.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뼛속 깊이 스며들며 식당에서 끓이던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아버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도 참 대단해요.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잘 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딸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지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꽉 다문 채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눈을 맞추더군요. 그 눈빛엔 자식으로서의 죄송함과 분노,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허울 좋게 인사하고 나왔지만 그 집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등뼈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 지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 지윤이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아이의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식당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던 지윤이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겠구나. 남편은 말없이 국밥 뚝배기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윤아, 그 아이는 어때? 준혁이 그 사람. 지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분들인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건 괜찮지만
딸까지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제일 속상했던 거겠지요. 다음 날 지우는 직접 예비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상견례 때 있었던 일 그냥 넘기려고 했지? 지윤아, 그건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말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예민. 그 말에 지윤이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도 조금 예민하게 끝내자. 이 결혼 여기서 끝내. 며칠 뒤 예비 사돈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척 하더니 결국 본심이 나오더군요. 우리 준혁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집이라니 너무 놀랐어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가볍게 본 건 사모님 쪽이셨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집에서 지훈이 직장으로 찾아왔답니다. 회사 앞으로 명품 쇼핑백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딸을 불러 세우며 말했답니다. 지윤 씨,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준혁이 정말 상처 컸어요. 상처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존심 지키며 살아오셨고 그걸 비웃으신 분은 따로 계신데요. 지윤이는 그 쇼핑백을 돌려주며 단호히 말했답니다. 저는 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결혼 안 해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식당 앞에서 동네 분들이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지윤이 그 집 왜 파혼했대요? 에이, 예비 사돈이 뭐 어쨌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저는 괜한 걱정에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 사장, 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자존심 지킨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창피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집이랑 인연 끄는 건 하늘도 도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위로가 되다니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국밥을 끓이고 똑같이 반찬을 담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는 무시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조용히 일을 하며 저희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 국밥 브랜드 만들고 싶어. 제대로. 사람들이 우습게 못 보게. 그 아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말 그대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파혼에 대한 말이 나와도 지윤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잘 된 거예요. 그날 상견례 아니었으면 난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뻔했잖아요. 식당도 예전처럼 분주해졌고 손님들은 여전히 국밥 한 그릇에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가셨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지윤이가 본격적으로 식당 일에 발을 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엔 젊은 층도 이런 음식 좋아해요. SNS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걸 올린다고 누가 본다고. 엄마, 요즘은 국밥도 콘텐츠예요. 손님도 줄 서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윤이는 직접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더니 정말 어느 날부턴가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이름도 바꿨습니다. 엄마의 시간 오래된 간판 대신 지윤이가 직접 고른 서체로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그 이름엔 국밥에 담긴 세월, 우리 부부의 인생, 그리고 딸의 자부심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2년쯤 지나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통 국밥과 가족 창업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작은 방송에 한번 소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은 넘쳐나고 아예 프랜차이즈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브랜드 만들어 봐요. 전국에 엄마 국밥집 생기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진짜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윤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랜드명은 그대로 엄마의 시간. 가맹점주는 대부분 중장년 여성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되고 싶어요.
지윤이의 인터뷰에선 그런 말들이 하나둘 이어졌고 브랜드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냥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끓여온 그 국물이 이렇게까지 세상에 통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투자 제안서 관련 미팅 요청 주식회사 시온홀딩스. 그 이름 익숙했습니다. 예비 사돈의 집안이 운영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파혼 이후 소식이 끊겼던 그 집에서 웬일인지 딸에게 직접 투자 제안을 해온 겁니다. 지유는 말없이 메일을 닫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저 사람들 곧 나한테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급이 좀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급을 정하는 건 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단 한 톨의 자비도 없을 겁니다. 엄마, 이 회사 그 집이에요. 준혁이네. 지윤이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 문서엔 투자 제안서를 보낸 회사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온홀딩스 한때 준혁이네 집안이 재계 칼럼에도 오르내리던 투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왔어? 제가 말끝을 흐리자 지윤이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몰락 중이에요. 몇 년 전부터 내부 분쟁이 있었고 투자 실패로 손해도 막대했고 최근엔 직원들 월급도 체납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견례 날 피식 웃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밥이요? 아이고 요즘 그런 음식도 드시는 분이 있긴 하네요. 그때 그 말투, 그 눈빛 이제 와서 투자 제안서라니. 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한 여성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주변을 서성이던 그 여자는 문득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의 시간 대표님 계시죠? 그 목소리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지윤 씨 어머니 맞으시죠?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시라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땐 솔직히 우리가 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대신 다급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아직도 지윤이를 많이 생각해요. 파혼하고 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땐 서로 어렸잖아요. 지금은 다들 철들고 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사모님,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힘드신 거죠? 그 사람은 눈이 커지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윤 씨 같은 사람이 대표면 은행도 다르게 볼 거예요. 지윤이한테 다시 결혼하자고 하실 생각인가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놓았습니다. 그쪽 집이 우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그땐 제가 정말 몰랐어요. 자식 앞길 막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처량한 변명 속에 사돈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마지막 자존심도 내려놓은 사람의 태도였죠. 그날 밤 지윤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 사람 위에 서서 살던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내려오니까 이제야 사람 눈높이를 보게 된 거죠. 며칠 후 다시 회사 측에서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지분 투자와 브랜드 공동 운영 요청, 전속 모델 제안, 심지어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 파트너십 제안서까지. 지윤이는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밟혔던 그 모멸감을 그대로 되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지윤이는 직접 시온홀딩스 측에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장소는 그들의 본사 회의실. 하지만 이번엔 지윤이가 정식 브랜드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 저와 남편도 고문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의 얼굴엔 반가움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상견례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가 대표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줄이야.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어서요. 지훈이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친 건 오히려 상대 측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브랜드 확장 시나리오는요. 전국 가맹 300개, 그리고 IPO까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단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저는 제 브랜드에 과거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손을 절대 얹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지윤아, 아니 지윤 씨, 그땐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랬지. 엄마 아빠가 그땐 제가 국밥집 딸이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지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아빠가 어떤 표정으로 돌아오셨는지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준혁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아, 나도 미안했어. 그땐 정말 내가 바보 같았고 내 부모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지윤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모멸감, 저희 부모님이 느꼈던 상처, 그런 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요. 지윤 씨,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준혁의 아버지가 조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 우리가 밀어줄 수 있고. 지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 누가 밀어줘야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밝혔던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지윤이의 법무팀에서 나온 이가 계약서 사본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공식 거절 통지서입니다. 향후 어떠한 공동사업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당사명의 도용 시 법적 조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국밥을 우습게 보셨죠? 그 국밥이 지금 여러분 회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나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 지윤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한 번도 미련이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엄마의 시간 공식 채널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음식을 만든 사람들 브랜드 이야기. 영상에는 30년 전 저와 남편이 시장에서 처음 국밥 장사를 시작하던 모습부터 딸이 가게를 물려받아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키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습니다. 3일 만에 200만 뷰.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국밥집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이네요. 이런 진짜 브랜드는 더 커져야 합니다. 눈물 나게 따뜻해요. 나도 엄마 생각나요. 하지만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부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내부 고발 글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온홀딩스 직원 임금 체납에 투자 사기 의혹까지, 대표 자제 상견례 발언, 논란 재점화, 국밥집 무시한 그 집. 지금은 누군가는 과거 상견례에서 있었던 국밥 비하 발언까지 다시 언급했고, 그와 동시에 준혁의 어머니가 엄마의 시간 본점에 찾아왔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지윤은 별다른 대응 없이 조용히 브랜드 업무에 집중했지만 시온홀딩스 측은 점점 더 수세에 몰렸습니다. 며칠 뒤 지윤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경고, 시온 측에서 발송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지윤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는 거네. 그리고는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 정리해 주세요.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에 접근했던 모든 이메일, 문서, 녹취까지요. 며칠 후 지윤은 정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브랜드의 공식 입장을 알리는 자리였죠.
엄마의 시간은 어떠한 외부 투자도 받지 않고 독자 경영을 고수해왔습니다. 최근 모 기업이 당사 브랜드와의 협업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들이 과거 저희 가족을 모욕하고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날 이후 온라인 뉴스에는 이런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집에서 거절당한 재벌가 시온홀딩스, 결국 투자 무산. 상견례 때 비웃더니 5년 뒤 딸이 회사를 박살냈다. 엄마의 시간 대표, 눈물의 국밥으로 제게 일이 꺾다. 저와 남편은 식당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국밥이 참 많은 걸 이뤄냈더군요. 그 후로 시온홀딩스는 지분 투자 실패와 여론 악화로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대표직 사퇴, 내부 감사 착수, 대규모 구조 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다 꺼진 눈빛. 그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흔들렸습니다. 그땐 진짜 내가 뭘 놓친 건지도 몰랐어. 지우는 문 너머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저를 무시했죠. 지금은 제가 당신네 가족을 거절하는 겁니다. 가만히 참기만 했던 사람은 어느 날 결심하면 그 누구보다 무섭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했고 조용했고 냉정했습니다. 우선 엄마의 시간 브랜드 법무팀의 요청에 시온홀딩스가 보낸 모든 투자 제안서, 미팅 요청, 그리고 그들의 위압적 발언이 담긴 음성 녹취를 정리했습니다. 이 브랜드, 우리가 밀어주면 진짜 대기업 됩니다. 국밥 하나로 되는 시대 아니에요. 우린 당신들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상견례 때 일은 그냥 지워요. 우리 집안도 자존심 접은 거잖아요. 그 오만한 언어들.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근성. 지우는 이를 브랜드 명예훼손 및 부당 협박 시도로 해석했고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합쳐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은 우릴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어요. 지우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우는 소비자 후원 플랫폼과 연계해 엄마의 시간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다큐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이 지킨 존엄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브랜드가 쌓아온 3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한때 국밥을 비웃던 재벌가가 몰락해가는 이야기의 맥락도 자연스럽게 포함됐습니다. 지우는 그 누구의 실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줬을 뿐이죠. 그러자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론이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사과 없이 접근한 시온가, 자존심 접었다. 몰락해가는 명문가, 프랜차이즈 국밥집에 무릎 꿇다. 이젠 국밥이 아니라 상징이다. 진짜 브랜드의 복수. 심지어 몇몇 시민단체는 지역 상권 침해 및 중소기업 압박이라는 주제로 시온홀딩스의 갑질 접근을 공개 조사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들도 공정 경쟁 위협 행위로 회사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한편 준혁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무지와 오만함에 대해 반성합니다. 지금의 엄마의 시간이 있기까지 제가 그 과정에 깊은 상처를 드렸음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저는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너무 늦었고 이미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지분 투자자들은 연이어 손을 뗐고 내부 직원들의 익명 고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지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누굴 무너뜨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와 우리 가족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다 보여줬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우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온홀딩스는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투자 실패, 대규모 인력 이탈, 경영진의 횡령 의혹까지 버티고 있던 외형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의 이름은 재계뉴스에서 경영 실패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명문가임을 자랑하던 그 가족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즈음 식당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소는 모처의 작은 아파트. 보낸 사람은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젠 이름도 감히 부르기 어렵네요. 그날 제가 했던 말들 다 제 부끄러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진심으로 용서받을 날이 올까요? 편지를 읽고 나서도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편지를 접으며 말했죠. 용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살아가며 스스로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브랜드를 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전국 50개 지점을 넘어서며 한국인의 위로 음식 1위로 선정됐고 TV 광고 모델로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 광고마다 어김없이 주방 한 켠에 국자를 든 저희 부부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은 작은 국밥 한 그릇에서부터였습니다. 예전처럼 북적이는 본점에서 어느 날 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였어요. 누군가 제 부모님을 조롱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어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후회 없으신가요? 지우는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후회보다 자랑이 커요. 저는 부모님이 만든 길 위에 제 길을 세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식당 뒷주방에서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잘 자랐어. 우리도 이제 좀 쉬자.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젠 국밥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식당 안엔 오랜 시간 쌓인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를 밟았던 세상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지켜온 밥 한 그릇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은 예전처럼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손님이 줄 서면 기계처럼 국을 퍼나르기 바빴는데 이제는 한 그릇 한 그릇 마음을 담아서 내어드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훈이는 본사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엔 각 지점 점주들과 소통하거나 진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다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지훈이는 브랜드 대표이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엄마야. 그 말에 저는 아직도 울컥합니다. 저는 그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반죽하고 손님 얼굴 보고 웃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줄 수 있었다니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가끔 손님 중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집 국밥 먹으면 마음이 풀려요.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해주시던 맛하고 똑같아요. 그럴 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요, 진심으로 만든 밥이거든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만든 밥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가끔은 지난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아 허탈한 웃음 지으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던 제 모습.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땅만 보며 걷던 남편의 굽은 어깨.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처럼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훈이도 그 상황을 이겨내며 진짜 어른이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도 때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 당신의 진심은 결국 누군가를 움직이고 또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무시한 사람들보다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가치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국밥 한 그릇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사람으로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